우리 국민들이 지금 몽둥이 들고 청와대로 안 쫓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무자비하게 원칙 없이 끊임없이 쏟았던 그 비판, 그것이 절반만 신뢰성이 있었더라도 나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만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 절반만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대통령은 쫓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언론이 국가 권력이냐, 시장 권력이냐, 시민 권력이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들이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에는 이 권력 저 권력하고 제휴를 해요. 권력과 권력 대안과 결탁해서 권력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부정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선수잖아요. 그죠? 부정선수가 돼가지고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죠. 내내 갈등 일으키고 절치부심하면서 5년 뒤를 기약했는데 또 내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또 싸우고. 그래서 편을 갈라 싸우는 이 정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스탠드로 좀 올라가시오. 네,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선수가 아닙니다. 특권과 유착의 고리는 완전히 끈차.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수혜 집단이 언론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정치 권력 내지 정부 권력과 서로 유착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언론이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는 계속해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하면은 도저히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취재관행도 좀 더 개선해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유착의 문제와 특권의 문제에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거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이죠. 기자실 문제를 개혁하자. 가판 구동 문제도 정리하자. 그다음 무단 출입 이것도 개선하자. 그 취재를 위한 접촉에 있어서의 원칙을 정하자.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이건 이제 했는데, 그것이 언론하고 저하고 이제 각을 심하게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좀 요령 있게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사실 글쎄요. 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이 저도 지금도 계속 그 자문자답 해봅니다. 피해갈 수 없었는가. 근데 별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었던 일 같고 그렇습니다. 내가 입은 그 상처는 상당히 크지요. 큰데 그 언론 문제는 그래서 그 어떤 숙명적인 것 같고. 내가 안 싸우면 참여정부 이뻐해 주겠어요? 정치 투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참여정부를 가만두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항도 못하고 매맞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아무 말도 안 하면 기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내가 언론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참여정부가. 내가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그들이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게 했을 리도 없고요.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이 이 시기 한국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봉 역풍비, 생어 역수영, 이 말은 김구 선생 그 어록에 들어있는 얘기거든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 이런 뜻이죠. 그게 적어도 역사에 마주선 정치인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또 같습니다. 탄핵 발의가 통과된 것이죠. 그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저의 당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는데 경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경제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엎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놓았죠. 참여정부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갔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몸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사 몇 대로, 영양제 몇 대로 당장 일으켜 세워서 걸어라, 뛰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몇 년 뒤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아닌 것은 원칙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의 발등에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하는데 5년 내내 경제 파탄이지 않습니까? 유행이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올 여름에 인천공항을 거쳐서 빠져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외 가서 쓰고 온 돈의 규모는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를 적실하게 표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지표인 건 맞죠. 왜 하필이면 주식 가격은 인정하지 않아요? 주식 가격은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것이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이죠. 2004년부터 2005년, 6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달이 되면은 또 이런 보도가 나오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벌어간다. 국민 배 아프게 만드는데 한글 신문 보는 사람이 누가 투자하고 싶겠냐. 결국 그렇게 됐고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 벌어서 경제는 심이라고 하는데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 전혀 책임 없이 보도하지요. 대통령 깎아먹으려고 우리 경제까지 깎아먹었어야 되겠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 몇 % 되고 수출 얼마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중산층이라든지 불안해진 일반 그 직장인들의 문제들을 오로지 성장만으로 해결하자고 소위 70년대, 80년대 노래를 그냥 반복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언론, 국민 모두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내가 매년 10cm씩 이렇게 컸다고 대학생도 자꾸 10cm씩 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맞질 않죠. 한국 경제도 이미 OECD 국가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그 수준에 맞게 조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 수준을 무리하게 뛰어넘으면은 인플레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